저는 감히 미키는 봉준호이고 봉준호는 미키다 라고 확언하겠습니다. 영화 미키 17 속 과학자들의 노란 방독목과 크리퍼는 영화 괴물을 연상시키고, 독재자와 혁명이라는 테마는 설국열차를, 시스템의 허술함과 난장판은 살인의 추억을, 사이코패스 과학자의 집과 계급사회의 풍자는 기생충을, 아기 크리퍼 루코가 줄에 매달려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은 플란다스의 개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봉준호 감독 본인 또한 미키와 같이 자기 복제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감독이 봉준호 1, 봉준호 2를 자기 복제하듯 자신의 전작들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을 영화 곳곳에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N차 관람하신다면 이 점 또한 주의 깊게 보시면 더욱 재미있는 관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기상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은 에드워드 애시톤의 소설 미키 7을 원작으로 한 SF 블록버스터로 인간 복제와 정체성, 계층 갈등, 기술과 윤리 등 다양한 철학적 주제를 디스토피아적 설정의 블랙 코미디 화법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화에 담긴 여러가지 상징과 은유들을 깊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엔딩 장면에 대한 제 해석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키라는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미키 반스는 익스펜더블, 즉 소모품으로서 존재합니다. 미키라는 이름은 흔하고 평범한 느낌을 주며 이는 대체 가능한 개인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이름조차 개별성을 잃고 시스템 속 숫자로 치환되는 노동자 계층을 연상시키죠. 봉준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미키를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이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피해자와 연결짓기도 했는데요. 이는 산업재해로 소모되는 익명의 존재들을 은유합니다. 그러면 숫자 17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원작 제목이 미키 7에서 미키 17으로 변경된 점은 단순한 숫자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17은 미키가 반복된 죽음과 복제를 통해 점차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상징하며 영화 후반부에 미키 18과의 대립으로 인해 완전한 정체성을 되찾는 여정을 암시합니다. 17, 18이라는 숫자는 그의 존재가 시스템에 의해 규정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저항하고 성장하는 기나긴 과정을 보여주죠. 또한 인터뷰에서 봉준호 감독은 성장 영화의 나이로서의 17, 18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는 나이가 18세부터이기 때문에 17에서 18로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순번의 진행을 넘어서 한 개인이 성장과 깨달음 끝에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인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키 17에서는 나선형 계단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의 수직적 세계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SF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 건축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선형 계단은 수직 계단과 달리 방향성과 종착점이 모호하며 끝없이 돌고 도는 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영화의 주요 설정인 미키 반스가 반복적으로 죽고 복제되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저는 영화 속 나선형 계단의 은유적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과 부활의 순환입니다. 미키는 소모품으로서 죽을 때마다 복제되어 다시 태어납니다. 나선형 계단은 이 끝없는 반복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미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행위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생과 사의 순환 속에 갇힌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봉준호 감독은 나선형 구조를 통해 미키의 삶이 선형적인 진전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시스템에 의해 소진되고 재활용되는 현실을 은유적으로 확장한 것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속의 얽힘과 저항입니다. 나선형은 혼란스럽게 얽힌 구조로 미키가 속한 니프라임의 식민지 시스템, 즉 정치적 권력, 기술적 착취, 생존 경쟁에 대한 은유일 수 있습니다. 기생충의 수직 계단이 위아래로 명확히 나뉜 계급을 보여주었다면 미키 17의 나선형 계단은 그보다 복잡하고 얽힌 권력 구조를 암시합니다. 미키는 나선을 오르내리며 시스템에 저항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나선의 순환성은 그가 결국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암시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나선형 계단을 활용해 미키가 반복되는 시스템의 역사 속에 갇힌 존재임을 보여주고 반복 속에서 진정한 변화는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은 이 모티브를 통해 개인의 저항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 동시에 그 안에서 희미한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을 조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영화에서 미키는 죽을 때마다 기억을 유지한 채 복제됩니다. 이는 인간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려는 본능과 기술이 인간을 무한히 대체 가능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디스토피아적 현실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키 17과 18의 공존, 즉 멀티플 상황은 동일한 기억을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두 자아의 대립으로 프로이트의 에로스, 즉 삶의 의지와 타나토스, 즉 죽음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키 17이 생존을 선택하고 미키 18이 파괴적인 경로를 걷는 모습은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인 대립하는 인간 내면의 갈등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중후반 지점이 코미디 드라마에서 호러 스릴러로 장르 변환을 했다면 미키 17은 공상과학 드라마에서 크리처물로의 전환을 이루어냅니다. 니프라임의 생명체 크리퍼는 외계 존재로서 미키와 조우하며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상징할 수도 있고 봉준호 감독 특유의 괴물 모티브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크리퍼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미키가 시스템 밖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매개체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중간에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키의 악몽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죽은 일파가 나타나 죽은 마샬의 몸을 무한히 복제하며 그의 피로 소스를 만들어 먹는 매우 구체적이고 기괴한 설정이 소개됩니다. 일파의 마지막 마샬 복제 소스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 봉준호 감독이 독재자나 억압자의 자기 복제적인 멸망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독재자 커플은 니프라임에서 주변 현실과 너무나 부조리하게 동떨어진 사치를 즐기죠. 얼어붙은 행성에서 죽어가는 대원들과 대비되는 독재자 커플의 소스에 대한 집착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스로 만들어 먹게 되는 독재자의 자기붕괴적 결말에 대한 은유로 보입니다. 기생충의 부잣집이 자기네 집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했다가 결국 파국을 면치 못했듯이 미키 17의 독재자 부부 또한 명백한 현실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사치에 온 관심을 쏟은 결과 내부 붕괴로 인해 자기 복제적인 식인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나선형 구조를 띠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영화를 3막으로 나눌 수 있다면 1막은 미키가 지구에서 보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키 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인물 대 시스템의 구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키가 니플하임 행성으로 이동하면서 17, 18으로 나뉘게 되며 자아 분열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2막에서의 대립 구도는 인물 대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막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키가 독재자로 상징되는 시스템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시스템 대 인물이라는 대립 구조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저는 자아 분열을 겪고 있는 인물과 시스템 사이의 대립 구도라는 테마에서 최근 개봉한 또 하나의 영화 서브스턴스가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최근 영상으로 또 다룬 바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미키 17은 한 번 더 관람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키가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며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듯이 우리 또한 좋은 영화에 대한 사색과 관람을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영화에 대한 제 평론글은 댓글에다가 링크로 걸어놓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키 17 속 배우들의 인터뷰 영상을 바탕으로 한 영어 공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